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케이트 쇼팽의 The Story of an Hour 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 쇼팽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는 여러 가지 이제 페미니즘적인 그런 글을 그 당시에 써가지고 어떤 여성의 자유나 인권, 권리, 그리고 사랑의 어떤 진정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생각들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 주었던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The Story of an Hour 이나 A Pair of Silk Stockings 또는 Storm, Desirous Baby 이러한 책들이 이제 묶음으로 단편선으로 많이 이제 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두 장 정도면은 한 권의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문장도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굉장히 영어스러운 문장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암전 제목부터 보시면 A Story of an Hour 하면은 한 시간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한 시간 동안 있었던 일, 한 시간 동안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해석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Knowing that Mrs. Mallard was afflicted with an heart trouble. 여기까지 볼게요. heart trouble 하면은 심장병이라는 뜻이고요. afflict 하면은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들다 또는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rs. Mallard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Mrs. Mallard는 말라드라는 이름을 그 성을 가진 남자의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남성의 성에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스 말라드가 심장병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곧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시고 뭐뭐이기 때문에 또는 뭐뭐 했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맥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말라드 부인이 심장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great care was taken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care 하면은 이제 관리해주거나 조심해주거나 주의해주는 거 이걸 케어를 해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조심이 취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To break to her as gently as possible the news of her husband's death예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냐면 그녀의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뉴스를 가능한 한 젠틀하게, 가능한 한 부드럽게 break, 전하기 위해서 great care이 taken, 취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break the news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말라드 부인이 심장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 남편의 사망 소식을 너무 충격적이지 않게 전하느냐고 여간 조심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It was her sister Josephine who told her. 그녀에게 말을 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여동생인 조세핀이었다는 거죠. In broken sentences예요. broken sentences 하면은 깨진 문장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깨진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바로 더듬더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언니 그게 소식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끊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깨진 문장이다, broken sentence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문장으로 그러니까 더듬더듬 그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그녀의 여동생인 조세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녀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냐면 broken sentence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수식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녀에게 뭐를 말했냐면 veiled hints that revealed in half concealing. 그러니까 told her 그녀에게 말했다. veiled hints를 말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told의 목적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고 목적 보어 무엇 무엇 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라기보다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가 되겠죠. 뭐 이거는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 직접 목적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일드 하면은 베일은 이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머리에다 써서 얼굴을 반쯤 가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베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반쯤 보일 듯 안 보일 듯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일드 힌트 하면은 뭐겠어요? 그러면 반쯤 이제 베일에 가린 채로 이런 말이 되겠죠. 베일로 반쯤은 가려져서 revealed in half concealing 반쯤 이제 concealing 숨겨진 돼서 반쯤 밝혀진 상태에서 그 힌트를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 이제 말도 잘 나오지 않아서 더듬더듬 베일로 반쯤을 가려져서 결국 그녀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것은 그녀 여동생인 조세핀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녀 옆에 누가 있었어요? Her husband's friend Richard was there too. 그러니까 여동생이 소식을 전하고 그 옆에 그 여동생 옆에 조세핀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녀의 남편의 친구인 리차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냐면 좀 이따 나오는데 여기 브렌틀리 마일러드라고 나와요. 브렌틀리 마일러드가 남편이고 그가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친구인 리처드 씨가 이 소식을 전한 거죠. 같이. It was he who had been in the newspaper office when intelligence of the railroad disaster was received, with Brentley Mallard's name leading the list of killed예요. 이 문장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요. 해석해 보시면 그것은 그였다. 그가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친구 리차드가 되겠죠. 리차드였어요. 뭐가? Who had been in the newspaper office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소식을 처음 접한 거냐면 어디서 접했냐면은 신문사 newspaper office니까 신문사죠. 신문사에서 이 소식을 신문사에 있었던 것은 이제 리차드였다가 되겠죠. 언제냐면 when부터 문장 끝까지죠. 인텔리전스 하면 여러분들이 지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정보나 기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까지 같이 알아두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이죠. 어떤 소식이냐면 railroad disaster이에요. 기차가 사고가 난 거죠. 뭐 전복이 됐든가 탈선을 했던가 해서 기차 사고가 난 것의 정보죠. 그러니까 기차 사고 소식이 was received예요. 받아졌을 때 뉴스페이퍼 오피스에 있었던 것은 바로 리차드였고 그 인텔리전스 그 소식은 뭐냐면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은 브렌틀리 말러즈의 이름이 리딩하고 있어요. 이끈다는 거죠. 그럼 맨 앞에 있다는 거죠. 뭐야 맨 앞에 있냐면은 killed 사망자 죽어진 이렇게 말 쓰인 거니까 이제 사망자 리스트 목록을 이끌면서 이런 뜻이니까 사망자 목록의 맨 앞에 브렌틀리 말러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채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은 바로 리처즈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시면 He had only taken the time to assure himself of its truth by second telegram.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텔레그램 들어오고 두 번째 텔레그램 또 들어온 거죠. 이게 긴급
보니까 이제 두 번이 연달아서 신문사로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나 뭐 리포터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19세기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형태로 보낸 거죠. 요즘에는 뭐 현장에서 바로 인터넷에서 기사를 써서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전보라고 하죠. 텔레그램으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he had only taken the time to assure himself of its truth by second telegram. 두 번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의 진실성을 그에게 확신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거를 두 번째 속보를 듣고 이제 몇 분간만 지책을 댄 거죠. He had only taken the time이에요. 약간의 시간만 보낸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소식을 받고 이거 진짜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Had hastened to forestall any less careful, less tender friend in bearing the sad message예요. 그리고 나서 he had only taken이 첫 번째 동사, he had hastened to forestall 이게 두 번째 동사예요. forestall이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earing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를 낳다, 참다, 견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일 때 얘는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덜 신중하고 덜 부드러운 친구가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서둘렀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정리해 보시면 말라드가 이제 기차 사고로 사망을 한 거죠. 그 소식을 신문사에서 그의 친구인 리처드가 듣고 와이프가 이제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리처드는 다른 사람이 야, 네 남편 죽었대 라고 성급하게 알리기 전에 본인이 조심스럽게 tender하고 careful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이제 직접 그 집에 미세스 말라드가 살고 있는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까지. She did not hear the story. 그녀는 did not hear the story예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As many women have heard the same. 많은 여자들이 그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듣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여자들이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paralyzed inability to accept its significance예요. significance는 중요성이라는 의미로 1차 쓰이는데 두 번째 의미로는 의미나 그런 의미로 중요성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accept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마비된 어떤 무능력이에요. ability의 반대말이죠. inability. 능력이 없음을 가리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의미를 accept하지 못해요. 그리고 약간 마비된 것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마치 마비된 듯 멍해져 버리는 다른 여자들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paralyze 하면은 마비시키다, paralyzed 하면은 마비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she wept at once예요. wept는 weep이라고 하는 동사 울다의 과거형이죠. 즉시 울었어요. 어떻게? 엉엉엉 이렇게 with sudden wild abandonment in her sister's arm. 그녀 여동생의 팔에 안에서, 그러니까 팔에 파묻혀서 갑자기
극도의 어떤 포기한 것 같은,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울음을 울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마비된 듯 멍해지는 대신에 그녀는 와락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무너지듯 그녀의 여동생의 팔에 파묻혔다. 안겼다가 되겠죠. 언제요? When the storm of grief had spent itself. 언제냐면은 storm of grief 하면은 슬픔의 폭풍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의역하면은 폭풍 같은 슬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폭풍 같은 슬픔,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슬픔이 spend itself예요. spend 하면은 시간을 쓰다 이런 뜻이니까 자기 자신을 썼을 때 이렇게 해석을 직역할 수 있고요. 의역하면은 폭풍 같은 슬픔의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녀는 went away 가버렸어요. 어디로? To her room alone.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되겠죠. She would have no one follow her. 그녀는 그녀를 어떤 누구도 따라오게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가 되겠죠. 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There stood. 그곳에 서 있었어요. Facing the open window예요. open window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영국에 있는 보통의 집들은 2층 집으로 되어 있죠. 1층에는 이제 마루 같은 것이 있고요. 뭐 소파 하나, TV 하나 정도 있고 2층에 보통 이제 방들이 있는 거죠. 침실도 있고 개인 서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기 방인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는 이제 커다란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려 있죠. 오픈 윈도우예요. 커다란 창문을 마주한 채 뭐가 있었냐면은 a comfortable roomy armchair이 그곳에 서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 방에는 창문을 향해 커다랗고 편안한 안락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가 되겠죠. 룸이 하면은 널찍한 룸과 같은 넓은 comfortable은 편안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방에는 커다랗고 푹신한 안락 의자가 하나 창 쪽을 향해서 놓여 있었다. Into this 이것 안으로 she sank 그녀는 가라앉았다죠. sink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바다에 가라앉는 것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sinkhole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갑자기 홀이 뚫려버려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를 sinkhole이라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푹신한 의자 안으로 가라앉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곳에 이제 몸을 집어 던진 거죠. 그래서 푹 하고 가라앉듯이 그녀가 이제 몸을 암체어 안으로 이제 놓인 거죠. Pressed down by the physical exhaustion that haunted her body and seemed to reach into her soul이에요. 혼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haunted house라고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혼트 하면은 이제 귀신이 이제 어떤 쓰이다, 귀신이 쓰인다라고 하죠. 귀신이 출몰하고 보이는 거 이거를 혼트라고 해요. 그래서 혼티드 하면은 좀 넋이 나간 것 같은 점령 당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부터 여기 soul까지가 앞에 있는 physical exhaustion을 꾸며주는 거죠. 조금 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pressed down 됐냐면 뭐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았냐면은 뭐죠? haunted her body예요. 그녀의 몸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치 그녀의 영혼에까지 닿을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육체적 피로에 의해서 짓눌려서 그녀는 이 소파 아래로 소파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 이 말이 되겠죠. 좀 더 자연스럽게 바꾸자면은 온몸을 다 점령하고 이제 정신까지 덮쳐오고 있는
어떤 피로감에 눌려서 그녀는 그 의자에 몸을 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he could see in the open square. open square 하면은 뭐죠? 창문이 보통 이제 square, 네모난 모양이니까 창문, 열린 창에서 뭐를 볼 수 있었어요? Before her house, 그녀의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죠. 나무들의 꼭대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2층 집일 거라고. 2층 집이면 이제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그런데 the top of trees가 that were all a quiver with the new spring life예요. 새로운 봄의 기운을 가지고 a quiver 하면은 이제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모두 파르르 떨리고 있는 그런 나무의 꼭대기 부분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여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The delicious breath of rain was in the air이에요. 이 문장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breath 하면 우리가 호흡이죠. rain 하면 이제 비예요. delicious 하면 맛있는 이런 뜻이니까 공기 중에는 맛있는 비의 어떤 향기가 온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떤 달콤한 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달콤한 비 냄새? 달콤한 비 냄새 어떤 걸까요? 궁금하네요. 이거는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녀의 지금 오감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보세요. 그녀는 지금 어떤 봄 기운에 생동하는 어떤 나무들의 살랑살랑하게 움직이는 어떤 떨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달콤한 봄비의 향기, 맛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향기를 맡고 있죠. In the street below, a peddler was crying his wares. ware 하면은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 peddler 하면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peddle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는 저 멀리 길거리에서는 peddler 상인들이 한 상인이 was crying his wares라는 것을 자기 물건을 외치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찹쌀, 떡, 메밀, 묵 이거 들어보셨나요? 저 멀리서 뭐 안 쓰는 가전제품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들려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상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저 멀리서 들려오는 거예요. 다 지금 어, 보고 냄새 맡고 듣고 있죠. 그러니까 오감이 지금 막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The note of a distant song which someone was singing reached her faintly and countless sparrows were twittering in the eaves라고 했어요. 자, 저 멀리서 들리는 노랫소리의 어떤 악보가 which someone was singing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그런 악보의 어떤 가사 같은 것들이 그녀에게 희미하게 닿았어요. 그리고 술을 셀 수도 없는 참새들이 트위터링 하고 있죠.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멀리서 이제 이제 제잘제잘 하는 소리가 귀청에 들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고, 냄새 맡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오감을 활용해가지고 그녀의 그 감정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문장들이 되겠죠. 그녀의 기분은 지금 어떤가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읽어보았고요. 네,
이 뒷부분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냐면요. 요 정도 남았어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읽었던 거는 약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간 부분인 것 같네요. 10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1시간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